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활용과 관련해서 대칭 도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페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일반적인 하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안쪽이 쏙 들어가 있는 이런 하트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스페이드 같은 경우도 마치 이 하트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고,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에 이제 뿌리 부분이 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도형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요거죠. 지금 스페이드 같은 경우는 우선 요 하트와 같은 모습이 뒤집어진 것과,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되어 있는 뿌리 부분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트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은 상관이 없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과 같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윈도우용 파워포인트는 아니고요, 맥북용 파워포인트입니다. 윈도우용하고 맥북용하고는 인터페이스 면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맥북보다는 윈도우에 조금 더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맥북이나 윈도우용이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맥북용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윈도우용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용 파워포인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빈 화면인 상태에서요, 여기다가 도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는 스페이드 모양이고 하나는 하트 모양이죠. 자, 그런데 스페이드가 하트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하면 하트를 먼저 만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가지 도형 중에 기본 도형 그리고 하트를 만들어 줍니다. 하트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카드에 있는 하트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카드는 아래쪽이 움푹 들어간 모양인 반면에 이 하트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이 도형 서식에 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너비가 있거든요. 지금 12.47로 좀 홀수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짝수로 여러분들이 크기를 너비를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44, 왜냐면은 요거를 반으로 자를 거거든요. 그때 이게 홀수인 것보다는 짝수일 때 반쪽의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12.44 계속 바뀌면은 이제 44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를 점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점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점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있는 점을 이와 같이 클릭해서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양이 바뀌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우선 되돌리기로 원래 모양으로 바꿔주시고요. 요 아래쪽 부분만 움직이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점을 추가하게 되면 윗부분이 찌그러지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도형을 이용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중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하트가 있고 직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병합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조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개별적인 도형으로 조각이 나는 모습이 됩니다. 여기 있는 배경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하트가 두 개로 분리가 되었죠.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분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아래쪽 도형만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점이 나타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 점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크기 조절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하트와 같은 모습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 반대편도 이 왼쪽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의 어떤 전편집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이 상태에서 한번 이 두 개의 도형을 하나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도형 서식 그리고 도형 병합에서 통합을 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한쪽 면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나머지 부분도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복제한 다음에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려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도형의 크기를 보시면서 이 너비의 기준에 따라서 도형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지점이 어딘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도형을 이동해서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높이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안내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운데 맞추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크기를 이 도형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클릭한 상태로 앞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면 순서대로 두 개의 도형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빼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쪽만 남게 되었죠? 자, 이것을 커맨드 D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D키입니다. 이걸로 이제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도형이 이와 같이 복제가 되었죠. 지금 오른쪽 거는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색깔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 회전에 가보시면 수평 뒤집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하트가 만나게 되었고요. 자, 이제 이것을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 그리고 여기서 통합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안쪽이 아래쪽이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첫 번째 거는 만들어졌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스페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D 또는 이제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D 키입니다. 우리가 윈도우용하고 맥북하고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윈도우 같은 경우 컨트롤로 이용하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맥북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것을 커맨드 키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뒤집어 줘야 되겠죠? 도형 서식에서 이 회전을 갑니다. 그리고 수직 뒤집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상하 반전이 되었고요. 자, 이거는 높이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드가 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제 직사각형을 이와 같이 넣어 줍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넣어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높이를 적절하게 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스페이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아래쪽 기준선을 보시면서 높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편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뿌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전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꼭지점이 두 개가 오른쪽까지 하면 3개죠? 3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선택해 주시고 하얀색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윗부분이 지금 여기는 약간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위에 것도 선택해 주시고, 자, 위에 것도 이렇게 적절하게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꺾여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거를 조절을 해 주셔-갖고요.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한쪽이 만들어졌는데 나머지는 뭐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혹시라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C키로 복사를 해 주시고 새로운 슬라이드에다가 컨트롤 V 또는 커맨드 V로 해서 붙여넣기를 일단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다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 그리고 여기서 통합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 그리고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도 이동해서 가운데에다 배치하고 크기를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왼쪽 그리고 이 직사각형 두 개를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왼쪽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커맨드 D 또는 윈도우는 컨트롤 D 키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복제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도형 서식에서 회전 그리고 수평 뒤집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한번 바꿔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도형 서식 그리고 도형 병합 중에서 통합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스페이드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뭐 카드의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드는 김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크로버 모양이 있죠? 크로버 모양을 만들 텐데요. 자, 이것도 삽입해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윗부분에 하나의 크로바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D 또는 맥북은 커맨드 D 키죠. 이렇게 복제를 해서 두 번째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또 복제를 해서 세 번째 모양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가 되었으면은 이것에 이제 모양을 한번 줘보도록 할 텐데요. 높이를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한번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세 개가 모두 다 선택된 상태에서요. 도형 서식, 도형 병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통합을 해주시면 이런 크로바의 모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 크기를 다른 것하고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기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X 또는 커맨드 X로 가져가셔서 아까 복사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커맨드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고 이 두 개를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 통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형에서 이렇게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크기를 조절해서 자, 이와 같이 도형 병합 빼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복제를 해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수평 뒤집기 그리고 이것을 같은 방식으로 도형 서식 그리고 도형 병합 통합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이 크로바의 형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이 좌우 대칭 또는 상하 대칭인 경우에 양쪽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만들어 놓고 도형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형 도형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제가 또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세밀한 부분을 보고자 하신다면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대칭형 도형을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